명언에 빠져들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특징인 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명언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말을 참 예쁘게 하거나 진솔되게 하거나 정리정돈해서 말하는 사람이 더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인은 언쟁이나 오만함 없이 말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말을 내뱉으며 법과 의미 모두 양립되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잘못 말하게 되는 경우와 올바르게 말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언쟁이나 논쟁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들과 좋은 언행, 잘못된 언행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행이 4가지 요소를 갖출 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며 현자들에게 비난도 책망도 받지 않는 그러한 언행이 된다. 첫 번째는 잘 말해진 것만을 말하며 나쁘게 말해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만을 말하며 비법을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즐거운 것만을 말하며 즐겁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오로지 진실한 것만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적절한 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유익하게 말하고 자애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좋은 언행이라 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언행을 살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명확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분석해서 답해야 할 질문에 분석하지 않고 되물어서 설명해야 할 질문에 되물어서 설명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질문에 신경을 쓴다면 그러한 경우 이 사람은 대화하기에 부적합한 자이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고 옳고 그른 것에 확고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답에 확고하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확고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절차에 확고하지 못하다면 이 사람은 대화하기 부적합한 자이다. 만약 이 사람이 질문을 회피하고 토론을 무관한 주제로 돌리고 분노, 증오,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람은 대화하기 부적합한 자이다. 만약 이 사람이 질문자를 압도하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약간의 실수라도 붙잡고 늘어진다면 이 사람은 대화하기 부적합한 자이다. 싸우려는 의도를 갖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만 고집하고 자만심에 부풀어 옳은 자들이고 무례하고 미덕을 비난하는 자들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꼬투리를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수가 나쁘게 말하고 실수할 때 기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수가 당황하고 패배할 때 기뻐한다. 하지만 존귀한 자들은 그러한 언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대화하고 싶다면 적절한 때를 알고 말할 것이다. 싸우려는 의도나 자만심 없이 말할 것이다. 현자는 법과 의미 모두 양립되고 존귀한 자들이 실천하는 이야기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그는 무례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의기양양하지 않은 마음으로 질투심에서 벗어나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말한다. 잘 표현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 표명된 것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흠을 찾기 위해 수련해서도 타인의 실수를 들추지도 않아야 한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지도 무시하지도 허위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진실로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토론은 지식과 신뢰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사안을 대화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존귀한 자들의 대화이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현명한 사람은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사안에 관해 토론해야 한다. 바른 언행이라도 부적절한 사람에게 하면 나쁜 언행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언행에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한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이다. 두 번째, 덕행에 관한 말을 부도덕한 사람에게 말할 때이다. 세 번째, 배움에 관한 말을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이다. 네 번째, 관대함에 관한 말을 인색한 사람에게 말할 때이다. 다섯 번째, 지혜에 관한 말을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할 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해 말하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짜증을 내고 적대적이고 완고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서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언행은 적합한 사람에게 좋은 언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언행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행에 관한 언행을 도덕적인 사람에게 말하고, 배움에 관한 언행을 배움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관대함에 관한 언행을 관대한 사람에게 말하고, 지혜에 관한 언행을 현명한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 평소에 싸움을 걸고 말다툼하고 논쟁을 벌이고 잡담을 일삼고 규율을 어긴다면 5가지 위험이 예상된다. 첫 번째,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두 번째, 자신이 성취한 것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나쁜 소식이 주위를 맴돈다. 네 번째, 혼란스러움이 커진다. 다섯째, 육신이 파멸되어 죽은 뒤 고통의 층, 불쾌한 장소, 하위 세계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가장 훌륭하고 숭고한 부류의 사람은 정확하고 진실하며 시의적절하게 비난받을 만한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또한 정확하고 진실하며 시의적절하게 칭찬받을 만한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자이다. 진실로 뛰어난 것은 적절한 시기를 알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은 은밀한 말이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무익하다는 것을 알 때 이를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은 은밀한 말이 진실하고 정확하지만 무익하다는 것을 알 때도 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무릇 사람은 은밀한 말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유익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를 입 밖에 낼 수 있다. 무릇 사람은 명확하고 예리한 말이 진실하지 않고 부정확하며 무익하다는 것을 알 때 이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은 명확하고 예리한 말이 진실하고 정확하지만 무익하다는 것을 알 때도 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무릇 사람은 명확하고 예리한 말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유익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를 입 밖에 낼 수 있다. 남들에게 말하면 손해보는 10가지 말은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의 시행착오로부터 인간은 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인해 언젠가 그 상처가 다시 꺼내어져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내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곧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치부를 말하기 전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돈에 대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돈 자랑을 하는 순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가진 돈의 얼마라도 기부를 해보아야 한다. 그 돈도 아깝다면 누구에게도 돈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게 될 수 있다. 이때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란다.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남들에게 절대 생색내지 마라.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은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한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 치명적인 약점을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다. 말실수로 인해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만 극복 가능하다.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아라.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새치 혀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잘된 일들도 축복받아야 할 일들도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일들도 이 혀를 잘못 놀려서 망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들은 항상 조심하고 올바른 말들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